이번에는 완공 단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평택시에 가면 경기도 평택시에 고덕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다음 이제 여기 개통이 됐는데 SRT 지제역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핵심 지역이 되겠죠. 가장 가까운 교통 호재와 신도시 호재가 맞물리는 지역이 바로 요 지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이건 지우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수서발 고속철도 SRT 9일 개통에 지지역 인근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평택 부동산 시장 들썩. 이래서 2016년 12월 27일 뉴스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9일 날 SRT가 개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일 개통되면서 수해 지역에 공급되는 단지가 재조명 중이다. 특히 평택시에 SRT가 정차하는 지제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 상권 활성화 등 가속화되고 있어 인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SRT는 서울 수서역을 출발해 부산, 목포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서울역 중심의 철도 영향권이 수도권 남부까지 확대되는 만큼 혜택을 보는 지역도 넓다. 평택시, 동탄 2신도시 등 대표적이다. 이들 도시와 전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개발, 그 다음 지제역 개통, 그 다음 이제 도로도 국도 1호선 도로도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땅값이, 제가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답사를 다녔는데, 그 전에 이제 350에서 500만원, 이것도 많이 올라서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 가격을 잘 알아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신도시가 들어오고 여기 개통되기 전에 계획 관리 지역이 350에서 500만원 하던 게 이제 여기 개통되면서 800에서 1300만원대까지 상승하였구나.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까 공통점이 있죠. 일강 신도시와 복선전철, 고덕국제 신도시와 SRT. 그래서 철도와 신도시가 들어오는 쪽은 땅값이 오르더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들어오면서 얼마까지 올랐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신도시가 조성되고 철도가 들어올 곳, 상기 신도시 중에서도 철도가 들어올 곳, 이런 쪽으로 뭐 본다면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개통 전후에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지제역도 개통 전, 고덕 국제 신도시도 개통 전부터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요 평택 지역이 조명을 받던 거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명을 받았었고요. 고덕 국제 신도시도 지금이야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지만 과거에는 이제 고덕 신도시였거든요. 요때는 인기가 없다가 국제자가 들어가면서 인기를 타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도시가 들어오는 쪽도 예를 들어서 송도 청라, 그 다음에 부산의 명지, 그 다음에 고덕 국제 신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국제 영어 교육도시, 이래 국제가 들어가면 이제 외국어에 관한 이제 교육 환경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제자가 들어가면서 또 땅값, 부동산 가격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다음 이제 2016년 12월 9일 날 여기 지제역이 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요 땅 있죠. 그냥 임의로 찍은 겁니다. 이 땅에 그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시면 이 개통 후에도 땅값이 폭발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죠. 요때 물론 이제 이 공시지가지만 요때 기울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통 전후에 투자 타이밍이 또 괜찮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보상, 소액으로 하게 되면 보상 전 단계, 그 다음 착공 전 단계, 그 다음에 완공 전에 들어가서 완공 후에 나오는 단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완공 전 마이너스 3년 있죠. 착공에서 플러스 2년, 완공 마이너스 3년. 요 단계는 이제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드디어 되는구나가 점점 잠잠해지고 1차적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요때 또 한 번 괜찮은 투자 타이밍이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괜찮은 투자 타이밍이 됩니다. 단 이제 완공 후로는 이제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용도 지역도 좋고 도로 상황도 좋은 게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착공 전에서 완공 전까지는 이때까지 투자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완공 전후로 나누자면. 그러니까 맹지나 이런 것도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 행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혹은 내가 맹지 탈출을 해볼 거야, 이렇게 땅값만 오르면 되지, 맹지니까 가격이 싸니까 싼 맛에 사는 사람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공 후에는 이제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고, 완공 전에는 이제 토지 보상, 착공, 완공 전 단계까지는 투자자들이 시장, 완공 후에는 실수요 시장. 그래서 완공 전에는 가격이 중요해요. 얼마큼 내가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냐가 중요한데, 완공 후에는 가격보다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가치라는 게 양쪽 다 중요하지만 상품의 질이 높은 게 이제 개발했을 때 사업성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대출받아서, 실수요자들은 공사하는데, 아파트 건축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없죠.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이나 102억이나 110억이나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이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사업성이 더 잘 나오는 땅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 후에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호남선 KTX 역별 통화량 변화해서 2015년 4월에 이제 여기 개통이 되었습니다. 요때 이제 강주 송정역 개통 당시 2005년에 강주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해서 이 KTX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익산이 56% 증가했고요. 정읍이 34% 증가했고, 광주 송정이 232%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광주의 입지가 가장 좋았던 데가 남구고, 그다음 신도시가 들어오는 데가 광산구죠. 어쨌든 요때 개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광산구가 가장 이제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구에서 이 KTX역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호재가 있으면 호재의 인근지도 많이 오르고, 호재가 영향을 미쳐서 입지가 좋은 곳도 영향을 미친다. 다음 이제 호남에서 유일하게 강력시가 광주가 됩니다. 호남권에선 유일한 강력시가 광주 광역시가 있는데, 전주도 인구가 60만대로 해서 광역시는 안 되죠. 다음 이제 광주 송정 이렇게 보면 여기 KTX SRT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5년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증가율이 보시면 어디가 가장 높냐면 광주 송정역이 높죠. 광주의 인구수가 147만 명. 이때 당시에 익산이 약 30만 명, 정읍이 약 1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통되더라도 배후 인구가 많은 쪽이 뭐예요? 통행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통되더라도 배후 인구가 얼만큼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 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통 전후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15년 4월, 요거는 밸류맵이에요. 그래서 밸류맵에 보시면 여기가 스타벅스가 있고, 여기 역 출구가 있고, 여기는 KTX SRT 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KTX SRT 초고속 열차와 도시철도가 겹치게 해서 환승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2015년 4월 광주 송정역 개통을 기준으로 보면 14년에서 15년 사이에 거래된 가격은 500에서 6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약 1, 2년이 흘러서 1000에서 12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개통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가 역세권이 되는 거죠. 아직도 이제 광주 뭐 역세권 개발 이런 게 이제 호재가 있긴 한데, 이제 개통 후 2018년이죠. 15년 4월에 개통했는데 18년에 보니까 평당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더라. 호가는 4천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답사 갔을 때 또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개통되면 끝이 아니라 사실 한 5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 게 혹시나 역개통 후에 내가 취득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5년 정도까지는 오를 거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는 그만해라. 왜? 이제 5년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매도할 때쯤 시세 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개통되고 한 3년까지는 나쁘지 않으나 상품이 괜찮다 나쁘지 않으나 5년이 된다면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그만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지가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광주 송정 같은 경우에도 광주 송정역 역세권 개발이 되면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정적으로 이래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개통되면 한 5년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보면 광주 송정역인 2009년 7월 2일 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일 착공. 그 다음에 여기 개통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 걸렸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땅값이 들썩이다가 여기서 플러스 2년 정도 더해주면 2011년이 되죠. 11년, 12년 이때는 좀 계시다가 참고 있다가 15년 4월에 개통을 했잖아요. 그럼 개통 마이너스 3년 정도 전에 요때 다시 한번 투자를 들어갔다면 또 괜찮았고 개통 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났다. 개통 후 3년이 지났다면 투자는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한 5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요 5년 오르다가 정체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해서 내가 2년 보유하고 매도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초보 투자자는 투자할 때를 생각하지만 고수는 매도할 때를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여전히 상승 바람이 남아 있어야지 매도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공한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버리면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일 착공식을 가졌을 때 요때는 과거라서 안 나오죠. 요때부터 꾸준히 오르는데 착공보다도 2015년 4월 2일 개통되니까 공통점이 있죠. 아까 일강역 개통, 그 다음에 평택의 지제역 개통, 그 다음에 광주 송정역 개통. 근데 이게 보면 우리는 개통 전에 많이 오른다 생각하는데 투자는 개통하고 나면 의미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통하고 나서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통 후라고 나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추천하는 거는 이제 보상 전 타이밍 있고 착공 전 타이밍이 있고 완공, 그러니까 개통하기 전 타이밍. 그래서 요때 우리가 발표 아까 타이밍이 있었죠. 요때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소액 투자는 보상 전 타이밍, 그다음에 착공 전 타이밍, 완공 전 타이밍은 이제 투자금은 조금 들어가지만 기울기가 수익률이 가장 높고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를 보면 오히려 투자금은 더 작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때는 도시가 발전되기 전이니까 은행에서 감정평가가 작게 나와서 대출이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착공 완공 요때 들어가면 은행에서 감정평가가 높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감정평가 금액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감정평가 금액도 높아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매가는 올랐지만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오면서 투자 금액이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따지자면 이런 거죠. 매매가가 오르긴 했지만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투자금은 더 작게 들어가고 수익률은 더 많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 투자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아파트 투자도 타이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잡고 전반전이 있고 제 포스팅도 해놨는데 후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반전에 투자해서 약간 후반전 되기 전에 나왔던 투자자예요. 그런데 쭉 지내보니까 후반전에 오르는 게 훨씬 큰 거예요. 왜? 이 전반전은 투자자들이 가격을 올리고요. 후반전은 실수요자가 가격을 올려요. 지금 요즘 같은 이제 경기 불황 시대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좀 혼란한 시기에 보시면 투자자들은 어려우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실수요자는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사무실,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이 공간, 다음 이제 주택, 의식주 중에 하나죠. 이런 실수요자들은 내가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게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차하면 안 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기가 안 좋아졌다. 퇴직을 했다. 그러면 하다못해 쉽게 말하면 피자집이든 치킨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실을 알아보겠죠. 상가를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황기에 오히려 퇴직 후에 불황기에 알아보는 또 업종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상가, 사무실, 주택, 내가 40평대에 살았다. 그러면 집을 줄여서라도 우리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차는 팔면 됩니다. 그런데 차를 팔았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뭔가 장사를 하든지 작은 사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이 시장이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이에요. 제가 지금 쉽게 설명해서 전반전, 후반전인데 전반전은 투자자가 올리는 시장, 후반전은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에요. 실수요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 아파트 투자하시는 거나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요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할 때도 너무 빨리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늦었다 하더라도 투자자 시장을 늦었다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실수요자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아요.